네, 올해 추석 구름 사이로 크고 밝은 보름달 볼 수 있었는데요. 다른 예부터 많은 이야기 또 기원을 담는 신비의 존재로 여겨져 왔고, 그런데 최근 이제 각국이 달에 대한 같은 꿈 꾸기 시작하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여러 달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달 탐사 이야기, 달 자원 전쟁 이야기, 또 달 관광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김성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보름달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예, 보름달 소원 비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조금 요즘 얘기하는 MBTI로 따지면 T 쪽에 가까워서요. 예. 뭐 특별히 소원은 빌지 않았는데요. 예, 보긴 봤습니다. 네, 저도 받고 소원도 빌었는데, 자, 이렇게 달이 큰 이유가 지금 우리 지구에 달이 좀 가깝게 와 있기 때문입니까? 네네, 지구도 완전히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달도 또 완전히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타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예. 달과 지구의 거리가 항상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이 그 소위 얘기하는 슈퍼문, 그러니까 지구와 달이 꽤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네. 달이 커 보이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달이 좀 둥그렇고 크더라고요. 근데 지금 각국이 전 세계가 달에 가는 경쟁, 뭐 자원 전쟁이 시작됐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각국이 달로 향하고 달로 가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네, 6, 70년대 그 미국하고 구소련이 체제 경쟁을 이제 달 탐사 경쟁으로 이제 빗대면서 누가 먼저 누구를,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중에 누가 먼저 사람을 달 표면에 보내느냐 하는 예. 경쟁이 있었죠. 자존심 경쟁이었군요, 일종의.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체제 우월성 문제이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완승을 하고서는 네.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는 달 탐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일본이 잠깐 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또 잠시 공백기가 있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슬슬 다른 나라들도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유럽이 이제 그 2003년에 보낸 적이 있고, 예. 그다음에부터 2007년, 8년에 중국과 인도가 이제 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2020년대 들어와서 다시 이제 굉장히 많이들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화성 탐사를 지금까지는 착륙선하고 궤도선만 가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언젠가는 사람이 가서 탐사를 해야겠죠. 네. 근데 화성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은 걸릴 걸로 보이고요. 예. 또 돌아오는 것까지 다 하려면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거의 2년이 걸리는 일이라서 그렇군요. 한 번 사람을 보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지구 근처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탐사 기술을 만들고 완성한 다음에 화성에 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 달을 일종의 시험대 또는 전초 기지로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단기적인 거고, 그리고 네.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뭐 이것도 한 30년, 50년을 내다봐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네. 달에 있는 자원들을 결국 지구로 가져와서 네, 경제적인 이제 이점을 좀 누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기반 기술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화성 탐사를 위한 전초 기지 마련을 위해서고, 두 번째가 이제 자원, 달에 묻혀 있는 많은 자원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달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어떤 자원들이 있는 겁니까? 사실 달의 그 원소들의 구성비를 보면 지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근데 예. 몇 가지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우선 달에 있는 자원, 달에 있지만 지구에 가져왔을 때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현재 지구에는 어느 정도 있지만 조만간 지구에서 점점점 희귀해질 것들. 이제 그게 우라늄이나 히토류 중에 일부가 해당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구에는 이미 처음부터 찾기 힘든 것들, 이제 헬륨3라고 하는 원소인데요. 그거는 달 표면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 그거는 근데 지구에서 아직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네. 만약에 가까운 미래에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핵융합 발전을 하게 된다면 헬륨3가 그때 쓰이는 연료 중에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가장 효율적인 연료는 아니라서 실제로 많이들 쓰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그게 지구에서 뭐 10년 뒤나 20년 뒤, 30년 뒤에 핵융합 기술이 발전을 해서 실제로 헬륨3를 가지고 발전을 한다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구에도 흔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달에 있는 것 중에 지구 근처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물입니다. 예. 달의 극지역에는 물이 이제 얼음의 형태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달에 가가지고 그 얼음을 꺼내서 뭐 그 전기를 그 태양광을 이용하던 아니면 다른
그 핵 관련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들고 지구 근처로 오면요. 예를 들어 네. 지구의 저궤도 또는 저궤도에서 정지 궤도로 가는 정지 전위 궤도라고 하는 데까지 가져오면 지구 표면에서부터 연료를 싣고 그 위 궤도까지 가는 것보다 더 저렴합니다. 왜냐면은 그 얼음을 그 전기 분해를 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수소하고 산소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쓰여왔던 로켓 연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켓 연료를 분리를 해서 지구 궤도까지 가져오면 그 무거운 연료를 지구 표면에서부터 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저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뭐 수십 년 내에는 네. 그게 상업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성공했을 때 세계 7번째 강국이 됐다라고 많이들 보도를 했는데 달 탐사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여기는 사실 좀 여러 면이 있긴 한데요. 물론 이번에 그 작년에 다누리가 가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어서 너무 대단한 그 일을 우리가 해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7번째라고 하는 데를 좀 잘 보긴 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이번에 보낸 건 달 탐사선이죠. 그러니까 예. 달 저궤도에 위성을 정확하게 투입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우주 탐사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마 달 착륙을 시키는 착륙선. 것, 착륙선을 달의 표면에 착륙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화성 착륙선을 화성 표면에 착륙시키는 거. 예. 화성은 사실 더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우주 강국들도요. 그래서 예, 예. 거기가 가장 고난도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낸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가 물론 굉장히 큰 업적이긴 하지만 네. 아주 어려운 미션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조금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그리고 7번째인 것도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유럽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이미 많이 해놓은 천문 탐사나 우주 탐사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이 60년대 70년대 이제 구소련하고 경쟁을 하면서 달 탐사 역량을 워낙 키워놓다 보니까 유럽은 이제 우리가 왜 굳이 미국이 하는 거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되면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제 이런 네, 인식이 네. 있어서 미국이 안 하는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었고요. 그랬군요. 그러다 예. 보니 유럽이 지금 한 번 2003년에 탐사선을 보낸 적이 있지만 그때 그 유럽이 보낸 걸 나라 하나로 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7번째가 되는데 만약에 유럽이 마음을 먹고 지금이라도 달 탐사선을 보내겠다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유럽의 강국 4나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이 이제 우주 강국인데 이 네 나라를 다 포함하면 10번째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예. 이제 괜히 이거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10번째라고 하는 게 뭐랑 이제 일맥상통하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GDP 순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뭐 그 따지는 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10에서 12위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단순히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요. 그래서 경제 규모상 이제 우리나라가 달 탐사에 나설 시점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아주 늦은 것도 아니고 딱 적절한 타이밍에 보조를 잘 맞춰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몇 개국이 되죠? 그러면? 달 착륙은요. 예. 원래 질문은 예. 유인 착륙이긴 했었는데요. 유인 착륙은 한 나라밖에 없죠. 미국밖에 없었었고요. 아, 네, 근데 제가 좀 계산해 볼게요. 이제 그냥 달 탐사선을 착륙시킨 것만으로는 6나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나라나 예, 돼요? 구소련, 그다음에 미국, 예. 일본, 인도, 아. 중국 이거 이제 5나라가 될 예, 거예요. 예. 제가 빠뜨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우주선 만들어서 달 착륙선까지 만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죠.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습니까? 착륙선이요. 지금 예. 계획으로는 2031년에 그 시험용 탐사선을 착륙선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네. 2032년에는 이제 과학기술 탐사용 본진이죠. 네, 네. 제대로 된 이제 탐사선을 32년에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요, 각국이 보니까 지금 유인 우주선을 또 보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유인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 나라가 2나라인데요. 뭐 예. 그보다 더 많은 나라가 하고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지금 드러나 예, 있는 예. 것은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죠. 미국, 중국이요. 네, 예. 중국은 2030년 정도까지는 자기 나라의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뭐 네. 완전히 공식적으로 공표한 건 아니지만 예, 예. 알려진 바로는 2030년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아폴로 시대 60년대에서 70년대 초까지 있었던 미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폴로 때 네. 총 6번 유인 달 착륙을 했거든요. 아. 11호부터 17호까지 13호는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사람이 그대로 우주인이 탄 채로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이제 달 착륙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총 6번이고 그때 12명이 착륙을 했습니다. 한 번에 2명씩 내려갔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 그게 마지막에 72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지구의 저궤도 바깥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궤도에는 지금 국제 우주정거장이 있어서 거기에는 수많은 나라, 뭐 수많은까지는 아니지만 20여 개국의 나라의 우주인들이 왔다 갔다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궤도나 저궤도를 벗어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군요. 만약에 2030년에 중국이 간다면 이제 두 번째 국가가 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도 72년 이후에는 사람을 그렇게 멀리까지 보낸 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우주인을 지구 밖, 심우주까지 보내는 기술이 좀 불안한 거죠.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확인도 해야 되고 또 다시 그 기반을 닦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그 두 번째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된 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제로 이 지구 밖을 벗어난 사람은 많지 않은 거네요. 네, 이때까지 3 곱하기 7에 되니까 21명입니다. 21명. 예, 달 착륙은 12명이긴 하지만 바깥에 나간 사람은 7번 곱하기 3번이니까요. 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요. 달에 이제 유인 우주 기지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거기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공동 연구를 하기로 이제 서명을 한 20여 개 국가 중에 한 나라이긴 한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맡을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아니면 한국천문연구원 같은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표면적으로는 없지만 어차피 지금 아르테미스가 2030년대 중반 또는 아마도 후반까지는 최소한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인 달 착륙은 계획이 2025년에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2025년에 성공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중에 한 중요한 모듈인 달 착륙선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이 그 역할을 할 텐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몇 년 미뤄지긴 하겠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근데 그때까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계획인 아르테미스 1, 2, 3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을 4, 5 이후에 어디엔가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협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 속에서는 많이 봤잖아요, 우주기지. 근데 우주기지가 유지되려면 거기에 이제 산소도 필요하고 연료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처음에는 아마 가서 그 달의 밤을 버티려고 한다면 아마 한 달 정도 있다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달은 하루가 한 달이죠. 29.5일이거든요. 이제 달은 자전 주기하고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는 달의 공전 주기하고 이제 달의 하루가 같죠. 그래서 한 30일 정도 버티려고 할 때는 필요한 물을 다 들고 갈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필요하면은 물을 거기서 현지에서 재활용을 할 겁니다. 이제 정화를 하던가 해서 할 텐데 이제 더 장기적으로 더 오랫동안 사람이 머물려고 한다면 그때 필요한 모든 물을 가져갈 수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기지를 남극이나 북극 근처에 세우려고 하는 게요. 달의 남극이나 북극 근처에. 달의 남극이나 북극 근처에는 지하에 상당한 양의 얼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얼음이 실제로 이제 있을 것을 추정하는 게 어느 정도 과학자들이 증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화성에서는 물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이고요. 그냥 그 남극하고 북극에 물로 된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로 된 얼음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화성에는 물이 있는 건 확실하고, 근데 달에는 간접적인 증거이긴 하지만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주 기지 건설 계획까지 좀 들어봤고요. 관광 자원으로도 또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주 강국들이 지금 관광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스타쉽 죄송합니다. 스페이스 X죠. 스페이스 X사하고 엑시엄 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민간인들을 우주정거장까지 보내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두 번째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세 번째, 네 번째가 계속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주정거장까지 가서 일주일이나 아니면 뭐 한 달이나 이렇게 머물고 오는 프로그램들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안 알려져 있어서 그렇다 뿐이죠. 실제로 다녀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미 다녀온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4명이 올라갔는데요. 그때 한 명은 우주인이었고, 왜냐면 이제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3명은 자기가 돈을 내고 들어간 사람들이었고, 한 사람 앞에 5,500만 불. 그러니까 한 700억 정도를 내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저렇게 이제 우리 지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주정거장의 높이가 400km이기 때문에 예. 지금 화면에 나왔듯이 지구 전체를 한 번에 볼 수는 없고요. 아, 지구의 이제 반지름이 6,400km고 예. 고도는 400km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네. 봐봐야 지구가 이제 눈앞에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지 지구를 멀리에서 아까 그렇게까지는 안 예, 보이고. 화면에서 보듯이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주정거장에서는 비행기 고도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훨씬 높은 거죠.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비행기 거네요. 고도는 보통 멀리 갈 때 10km 정도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일본인 그 인터넷 관련 인터넷 예, 예. 쇼핑몰 사업가가 스페이스X하고 계약을 해서 네. 스페이스X에 원래는 팔콘 9이라고 하는 로켓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스페이스X가 차세대 로켓으로 개발 중인 스타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을 타고 달을 한 바퀴 돌아오는 우주 여행 계약을 이미 맺었고요. 예, 예. 그래서 원래는 이미 갔어야 되는데요. 처음에 아. 계약한 때를 보면은. 예, 예. 근데 이제 그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개발이 조금 미뤄지면서 원래 올해까지 간다고 했다가 올해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예, 예. 몇 년에 가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잘 알려진 빅뱅의 탑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원래 그 팔콘 9으로 갈 때는 동승자가 많아야 2~3명밖에 안 될 것으로 봤는데 네, 네. 이게 스타쉽으로 바뀌면서 동승자가 늘어나게 됐고 아. 8명까지 더 갈 수 있게 돼서 이분이 이제 전 세계의 예술가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죠. 예, 당신이 예. 왜 이 우주 여행에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네. 설득하면은 같이 데려가겠다고 했고 네. 여러 다양한 예술가들하고 같이 가는데요. 왜 하필이면 예술가들이냐? 야.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 음악 활동을 했던 그랬군요. 그 아티스트이기도 한데 예. 이 그 여러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달까지 갔다 오는 독특한 경험을 한 다음에 지구에 와서 지구 사람들한테 이제 예술로서 그걸 전달해 주라라고 하는 게 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이제 달 이야기 하면서 예, 화성까지 갔다 오는데 6개월, 9개월 가는 데만 편도만요. 예,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달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예. 이때까지 사람을 태우고 달에 간 게 아까 말씀드린 아폴로 때밖에 없는데 예, 그때가 얼마 걸렸어요? 70년대. 근데 그때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썼고 3일 정도밖에 안 걸렸었습니다. 사흘이요? 예, 3일이면 갈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지금도 3, 4일 정도 걸려서 가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미국같이 달까지 가는 심우주 항행에 자신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직접 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지구 근처에서 한 번에 쏴가지고 달까지 이제 이르게 하는 건데요. 네. 달까지 달의 공전 반경이 38만 킬로미터니까 그 우주선의 원지점 예. 가장 지구로부터 먼 지점이 원지점이 38만 킬로가 되게끔 쏘아서 가면 한 3일이면 갈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 이제 처음으로 심우주 항행을 시도하는 나라들은 네. 위상전이라고 해서 한 일주일에서 4주 정도가 걸리는 한 번에 가지 않고 몇 번의 이제 룹을 통해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궤도를 가는데요. 원래 네네. 우리나라의 네. 다누리도 그렇게 위상전이라고 해서 한 4주 정도 걸리는 궤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가 4주요? 4주. 예, 4주. 예, 원래는 예. 그랬죠. 예.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본의 아니게 이 다누리 자체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네. 그 무게가 늘어나면은 달에 가가지고 100km 고도에서 자기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임무 수행하는 동안 고도가 계속 바뀝니다. 달이 완벽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 그래서 그 궤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궤도 보정을 하는데 필요한 연료가 원래 500kg을 생각하고 이제 연료를 예, 예. 설정을 했는데 지금 678kg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무 기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연료를 더 느리기 위해서 즉 지구에서 달로 가는 동안에 쓰는 연료의 일부를 줄이기 위해서 저에너지 전이 궤도라고 하는 궤도로 갔습니다. 예. 매우 독특한 방식이었고요. 처음부터 일부러 그렇게 저에너지 전이 궤도로 보낸 경우가 다누리가 2번째였었습니다. 그 전에 네. 미국의 그레일이라고 하는 위성만 그렇게 갔고 그래서 길게 가면 넉 달까지도 걸리는데요. 그거는 기술력이 꼭 부족해서는 아니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은 그런 궤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넉 달 걸릴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 들어보면 사흘 만에 갈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달 관광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우주 개발 또 달 개발 또 탐사 이런 게 사실은 먼저 도착해서 먼저 개발하면은 되는 겁니까? 뭐 국제 관련 법 같은 게 없어요? 조약이 있긴 합니다. 조약이 있어요? 네, 예. 뭐 국제법이라고 할 만한 유일한 조약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게 1967년에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서 유엔의 지원하에 소위 외우주 조약, 아우터 스페이스 트리티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을 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유엔에 소속된 나라 중에 현재는 114개국까지 같이 비준을 해서 서명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약한
그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주로 뭐 인류 전체를 위해서 탐사를 해야 된다. 네. 또 달의 어떤 특정 부분을 영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평화 이용이 원칙이다. 즉 뭐 그렇군요. 대량 파괴 무기 설치 같은 거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예. 국제법이 사실은 그 국제법을 존중하는 나라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뭐 그렇군요.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어느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를 그 전 세계의 평화나 지구의 뭐 부족한 자원 같은 경우를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또 지금 각국이 하는 거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지금 스페이스 2.0 또는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은 이제 민간이 우주 탐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미 스페이스X가 굉장히 좋은 예를 보여줬고 아까 말씀드린 엑시엄 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도 민간 회사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결국은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우주에서의 채굴, 달이나 화성에서 아니면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네. 그런 회사들은 이러한 그 뭐 국제법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해서 그게 예. 좀 우려되긴 합니다. 결국 네. 네, 어떻게 이제 인류가 그 문제를 잘 풀어야 될까 이제 그게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력이 뭐 GDP 규모로 봤을 때 전 세계 10위에서 12위가 되고 그만큼 이제 우주 개발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제력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습니까? 많이 나라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 그 다누리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예, 예. 그래도 뭐 2천 몇백억 정도가 할당이 됐었는데 이번 달 착륙선은 그보다는 뭐 몇 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3배 예. 정도는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직 뭐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규모에서 우리나라 그 두 번째 달 탐사선인 네, 착륙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김성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